자, 이번에는 이상확률 변수의 분산하고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분산과 표준 편차는 산포도라는 개념이에요. 산포도라는 개념. 흩어질 산자, 분포할 때 포자, 그림 노자예요.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산포도예요. 그 중에 분산은 한 이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점수를 받았는데 뭐 국어가 70점, 수학이 80점, 영어가 90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딱 봤을 때 평균이 지금 80이죠? 평균이 80이에요. 평균이 80인 걸 기준으로 해서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10점이 부족하죠? 평균이니까 수학은 딱 평균이니까 딱 0점이고 90점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80점인 것에 비해서 10점이 남죠. 여기에는 마이너스 10, 0, 10을 과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과부족을 수학에서는 편차라고 그래요. 편차. 이 편차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어떤 별량에서 평균을 뺨으로써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별량에서 평균을 뺨으로써 70 마이너스 82 마이너스 10, 뭐 90 마이너스 80은 플러스 10인 것처럼 편차를 쉽게 표현하면 그냥 과부족이에요. 평균에 대해서 얼마나 점수가 플러스가 됐고 또는 마이너스가 됐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분산은 이 편차를 평균 내는 거예요. 편차를 평균을 내면 이렇게 그냥 그 상태로 평균을 내게 되면 편차의 합은 늘 평균을 기준으로 쟀기 때문에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대로 편차를 평균 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요. 왜 제곱을 하는지를 설명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럴 때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분산의 정의니까 분산의 정의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또 이어가 볼게요. 분산의 정의는 다시 말해 볼게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자, 근데 평균 구하는 방법을 저번에 배웠었죠? 어떤 별량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평균이 돼요.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편차, 어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하고 이것의 평균인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의 확률을 곱하면 돼요. 이것들 각각 일어날 확률을. 그래서 그것들 전부 다 더해주시면 이게 바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확률을 곱하면 평균이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 V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있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편차의 제곱의 확률을 곱하면 평균.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편차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그마 얘를 전개합시다. x의 제곱 i를 뺄게요. p 마이너스 시그마 emx죠. emx p 플러스 시그마 m 제곱 p죠. m 제곱 p가 되고요. 자, 얘는 제곱의 평균이에요. 제곱의 평균 바로 쓸게요. 제곱의 평균 됐어요? 얘는 em이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가요. 앞으로 튀어나가면 em 튀어나가고 xp니까 x의 평균이죠. x의 평균. 이 전체가 다시 평균인 m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2m 제곱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m은 상수니까 튀어나가면 m 제곱의 시그마 p예요.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1이죠. 뭐 1의 평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 값은 1이에요. 합이.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플러스 m 제곱이 되어서 식이 이렇게 되네요. x의 제곱의 평균, 얘는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통 외울 때 다음과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제평 마이너스 평제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이 제평 마이너스 평제로 분산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할지 아니면 제평 마이너스 평제로 구할지. 이거는 뭐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게 더 편할지는 결정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고르시면 되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산은 너무 크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곱을 해서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냈기 때문에 분산이 좀 커요. 그래서 편의상 분산을 다시 루트를 씌워가지고 좀 줄여서 표준 편차라는 기호를 만듭니다. 이것도 사실은 분산했다 루트를 씌우는 이유가 분산이 원래는 커서 루트를 씌우는 것은 아니고요. 분산 자체에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단위가 없기 때문에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원래는 더 맞고요. 근데 편의상 우리가 이해할 때 분산은 좀 숫자가 크니까 루트를 씌워서 숫자를 줄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해도 뭐 그런 부분이 문제로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산 확률 분포는 가장 중요한 게 확률 분포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느냐야. 확률 분포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가 분산이라든지 뭐 평균이라든지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을만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데 최대한 초점 맞추고 연습을 해봅시다. 자, 문제가 이래요. 주머니 안에 흰 구슬이 4개가 있고 검은 구슬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서 몇 개를 꺼내냐면 2개를 꺼내요. 2개를 꺼내. 그랬을 때 검은 구슬의 개수가 변수 x예요. 여기에 검은 구슬이 될 수 있는 것은 흰 것만 2개 뽑았을 때에는 x가 0이 되겠네요. 검은 구슬이 없으니까. 검은 구슬 하나, 흰 구슬 하나 뽑았을 때에는 검은 구슬 개수가 1개니까 x가 하나가 1이 될 것이고, 검은 구슬만 2개 뽑았을 때에는 확률 변수 x가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0, 1, 2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확률들을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7개 중에 몇 개를 고르냐면 2개를 뽑는데, 첫 번째 0이 나오려면 흰 구슬만 2개 뽑아야 되니까 흰 구슬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될 것이고, 이쪽도 갈게요. 검은 구슬 2개를 뽑는 방법의 확률은 7C2분의 검은 구슬 3개 중에 2개를 뽑은 거니까 3C2가 될 것이고, 가운데는 검은 거 하나, 흰 공 뽑는 걸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확률 1에서 이 2개를 빼서 구해도 되겠네요. 완성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값은 얼마니? 7C는 7 곱하기 3이니까 21, 4C는 6인가요? 네. 여기도 21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합에서 9고 21에서 빼면 되니까 12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 볼게요.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2가지라고 그랬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지 아니면 제평 마이너스 평제를 구할지. 자, 평균이 정확하게 딱 1이면 편차가 편한데 평균이 딱 보니까 1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이 1이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얘는 제평 마이너스 평제를 구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네요. 그럼 제곱의 평균 구해봅시다. x의 제곱을 씁니다. 0, 1,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자, 가볼게요. 이제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은 다시 갑니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에요.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제곱에다가 이 x의 제곱에다가 그것의 비중인 확률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 둘이 곱하고 얘 둘이 곱하고 얘 둘이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되죠. 계산할게요. 얼마인가요? 21분의 12 더하기 21분의 여기도 10이네. 이게 제곱의 평균이고요. 평균의 제곱, 평균은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x의 평균이니까 곱하고 곱해서 더합시다. 그러면 21분의 12 플러스 21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평균이고 이 평균을 제곱해야 이게 나오겠죠. 됐나요? 이 다음에 수식값을 계산을 하면은 분산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편차는 시그마입니다. 분산을 우리가 방금 구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분포표가 만들어져 있네요. 확률 변수 x가 a 플러스 b, 2a 플러스 b, 6a 플러스 b라고 나와 있고, 그때의 확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모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통분을 해버릴게요. 평균이 나와 있고 분산이 나와 있을 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가볼게요. 평균이 0이라고 했네요. 이걸 얻어낼 수 있는 식은 곱하고 곱해서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8분의 4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8분의 1 곱하기 2a 플러스 b 플러스 8분의 3 곱하기 6a 플러스 b는 0이다 해서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분산도 구해보죠. 분산은 얼마였죠? 88. 자, 분산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제평 마이너스 평제, 제평 마이너스 평제. 제평을 구하려면 위에다가 x의 제곱을 하나씩 더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우, 대박이군. a 플러스 b의 제곱, 2a 플러스 b의 제곱, 6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만만치가 않겠네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좀 쉽게 하려면은 이 식을 이용해서 a든지 b든지 하나의 문자를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것까지 하고 갑시다. 양변 8 곱해서 날려버리시고 정리하면 4a, 2a, 18a, 4, 2, 6에다가 18 나니까 24a인가? 뭐 틀리면 알아서 고쳐요. 4b, b, 3b, 8b네요. 오케이. 그러면 b가 마이너스 b가 3a네요. b가 마이너스 3a죠. b에다가 마이너스 3a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a가 되고, 마이너스 3b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는 4a가 되고, 마이너스 3a를 대입하니까 여기는 그냥 3a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잘못 썼다. b가 마이너스 3b니까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2a, 여기는 마이너스 a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3b니까 여기 3a가 되고,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를 구했으니까 x의 제곱은 여기는 뭐 4a 제곱이 되고, a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뭐 9a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a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9a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구해봅시다. x의 제곱의 평균 곱하고 4a의 제곱 곱하기 8분의 4 플러스 곱하고 a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곱하고 9a의 제곱 곱하기 8분의 3 빼기 아까 우리가 구한 평균, 아니죠, 구해졌었네요. 평균을 제곱하면 되겠네요. 얘가 바로 뭐가 나오죠? 이제 분산이 나올 거예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88이다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a를 구하면 b는 자연스럽게 구해지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단순한 연산 문제예요. 확률변수 x에 대하여 평균이 k라고 나와 있고 x의 제곱의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분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분산을 2x하고 2x의 제곱으로 표현한 뒤에 k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써보죠. 분산은 제평 마이너스 뭐라고요? 평제. 자, 제평이면은 그냥 3k 플러스 1이 되겠고, 평제, 평균의 제곱이니까 k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 k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의 최대차수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던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해내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